건강 비결을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 글로벌 건강쇼 땡큐 땡큐 땡큐. 오늘도 글로벌 건강쇼 땡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든든하고 활기차게 글로벌 건강쇼 땡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30년 사이 전 세계의 2배 이상 환자 수가 증가한 퇴행성 관절염의 위협, 골든타임을 채워라입니다. 오늘 이 관절에 고민이 깊으신 두 분이 저희 스튜디오로 나와주셨거든요. 자, 두 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영희 엄마 권인숙입니다. 개그맨 오정태 엄마 김복덕입니다. 오정태 어머님. 와, 이렇게 등장을 해주시는 순간부터 관절에 무언가 좀 고민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네. 걸음걸이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또 선생님께서는 또 더 매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신기해요. 아, 여기 개그쇼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인데 두 코미디언 어머님께서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맨날 거의 이 밤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관절 때문에. 그 잠을 못 자고 이런데 그러니까 영희가 이 방송을 굉장히 추천하더라고요. 엄마 나가봐.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와. 네. 그래서 오늘 힘차게 나왔습니다. 예.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요. 저는요 관절 때문에 다리 관절 때문에 많이 안 좋아요. 아, 아프시구나. 오래됐고 무거운 거 찾지 못 들어요. 무거운 거. 그리고 이제 바구리 끄고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요. 가다가 또 쉬었다 가고 의자에 쉬었다 가고 또 올 때도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러시구나. 앉았다 있는 것이 제일로 지금은 불편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뭐 하숙 치고 또 식당 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많이 해갖고 지금 막 사기라고 하면 다 수술해야 된대요. 엉덩이, 다리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진대요. 아,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특별히 아픈 곳이 아니라 그냥 다 온몸이 불편하신. 아, 그렇구나. 저도 선생님 한 6개월 전에 한 13시간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갈 일이 있어 갔다 왔거든요. 네, 장비에. 근데 13시간 앉아있으니까 이 관절이 굳어버리대요. 내리려니까 이게 안 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뭐 젊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거는 외형상이고 이 몸은 정정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 제가 그 막 등산도 진짜 제가 자주 좋아하거든요. 등산. 그럼 뭐 등산. 친구들이 저보고 진짜 날다람쥐라 이랬거든요. 연기라니. 너무 속상해요. 아우, 세상에. 산이 낙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과거에- 할머니의 절차를 밟더라고. 예, 저 많이 산에 부탁하시네. 올라섰던. 예, 저랬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진짜. 그때부터 완전히 건강에 대한 신경 쓰는 게 방향이 달라졌어요. 네.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예. 공감이 되어버려. 네. 나도 옛날에는 반찬 해가지고 막 갖다 줘요. 막 버스 타고. 지금은 갖다 먹어야 돼요, 며느리가. 아휴. 근데 이제 안 해야 된대. 그게 안 되더라고. 이제는 안 하셔야 되지. 안 해야 된대. 내 몸 먼저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대신 또 아들이 약은 잘 사주거든. 약 주고 병 주는 나이가 들면 단순히 노화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얼마나 무리하게 썼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 어머니도 사실은 평생 동안 사실 뭐 많이 자식도 키워야 썼어요, 많이 되고 썼어요.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관절을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저는 그냥 수십 평생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일상을 살아오신 건데 그게 이렇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나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데요. 그럼 전문가 이 두 분의 입장에서 두 분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권인숙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러한 증상을 방치했다가는 관절염이 급속도로 악화돼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봉덕 씨는 이미 4기 말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관절이 더 변형되고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인공 관절 수술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아파도 병원 잘 못 가고 말 못하고 그냥 참으셨는데 사실 이러한 통증은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그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자주 혹은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가 아프고 더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더 간격이 짧아지면 반드시 어떤 질환이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받고 빠르게 이제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바로 연골입니다. 연골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다 연골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매끄럽게 관절이 네. 움직일 수 있게 또 하지만 관절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골이 닳아버리면 관절이 뼈끼리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무려 4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연령대가 우리가 한참 일해야 될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 40대 계십니까? 40대? 40대. 40대 10명 중에 9명이 연골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와요? 느낌 와요, 느낌 와요. 조금만 무리해도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슬퍼요. 그래서 관절염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르는 게 증상이 시작됐을 때 가보면 늦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어머머. 얄밉네. 이제 특히나 혈관과 신경이 없는 연골은 달아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기 아이고야. 때문에 심각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기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또 안타까운 건 사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의 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퀴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하루 10만 번 이상을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뼈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 연골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연골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1번 3mm, 2번 1cm, 3번 2cm, 4번은 3cm.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네요. 자, 연골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m 1cm 요만한데? 정답을 적으셨으면 칠판을 들어주세요. 오. 우리 다 똑같고. 2번 똑같고. 어머, 에바 씨. 혼자. 저는 엄청 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일 적은 걸로 선택했어요. 아하. 선생님 정답 공개해 네, 주시죠. 정답은 1번 3mm입니다. 진짜 얇군요. 저는 너무 이것도 얇은. 깨는 배알정이잖아요. 어렸을 때 3mm이고요. 네. 나이가 들면 1mm도 안 남아요. 어떡해. 딱 붙어버렸어. 아, 그 어떻게 버텨요, 그게? 어머, 너무 미안하다, 연골아. 아니, 오늘 너무 미안하네. 제가 이제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릎 뼈라고 생각을 하고 치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3m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충격을 받아도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걸으면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요. 심하면 여기서 이제 뼈가루도 떨어집니다. 뼈가 조각이 나서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 안을 돌아다니다가 통증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도 변형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파괴가 되게 됩니다. 와. 내 다리는 어떻게 돼요? 내 다리는 걱정되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유재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안 아플 때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초기에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말기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머님 혹시 내가 수술을 하면 좀 나아질까 뭐 그런 생각 예, 해보신 그런 적도 생각도 있으세요? 드네요. 예. 네. 지금은 좀만 그러면 무거워요, 무거워 다리가 무겁게. 선생님 말대로 뼈가 이렇게. 사실은 사기면 연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리고 이 인공관절 하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틀니같이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내가 이 수술만 하면 예전처럼 막 헐헐 뛰어다니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실망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수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재수술을 할 때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의학 상식과 아주 신중한 선택으로 수술도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은 남성 환자가 많을까요? 여성 환자가 더 많을까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이거 왠지 저는 다 여자가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것 쉬운 같은데. 문제를 내셨어요. 네, 깜짝 퀴즈니까 좀 쉽게 그거 맞아요? 그 우리 느끼는 거 느끼는 대로 한번 써주시면 네, 느끼는 대로. 네. 맞겠죠. 너무 꼬아서 생각하시지 않고 네. 내가 느끼는 대로. 네. 정답을 적으셨으면 칠판을 들어주세요. 짜잔. 어떻습니까, 선생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네, 여성 맞습니다. 네.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 다 나온 게 아니 왜 여성이 더 많나요? 억울하죠. 여성이 왜? 많은 여성분들이 참 속상해하실 네. 만한 이야기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성비를 좀 비교해 보면 네. 남성은 약 33%인 것에 비해 여성은 약 66%로 사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갱년기를 겪는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는데요. 또 갱년기 이후인 70대에는 연골세포가 61% 정도까지 감소한다고 하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쪽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듣는 중년분들이 서러워서 왜 살겠노, 그죠? 그러니까요. 이유라도 알고 갑시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정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면 조심을 하잖아, 그죠? 네, 아까 갱년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 갱년기가 또 여성이 왜 많은 문제가 문제는 사실 여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네네.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골 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갱년기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골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막아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빨리 탈락이 되고 관절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럼 연골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조직에는 각종 이제 조직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연골 조직에 있는 세포를 연골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골 세포는 구성 성분들을 합성하고 분해하면서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고 연골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 세포가 노화가 되면 말이죠. 세포의 합성 속도하고 분해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네. 합성 속도가 분해 속도를 못 따라가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와,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연골 세포가 계속 합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네요. 네, 우리 크리스가 정리를 정말 잘해요. 아, 예. 땡큐 우등생 드리겠습니다. 정리의 프린스 블리즈요. 예. 사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나갑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자, 1번 골다공증, 2번 당뇨병, 3번 관절염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 울것 같아요. 4번 치매가 온다. 네. 왠지 답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는 듣기만 해도 우울하거든요. 억울하고 우울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있잖아. 우리 영희가 말 되게 안 들어도 우울증 걸리거든요. 잠시 영희 우울하거든요. 씨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맨날 관절 쪽이니까 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별로 우울증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예, 우울증하고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고.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우울증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자,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칠판을 들어주세요. 다 2개씩 고르셨는데 우리 권인숙님과 김복동님만 하나만 고르셨어요. 자, 정답은요. 1, 2, 3, 4가 다 정답입니다. 치매로요? 네. 치매요? 네. 관절염은요. 관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이 다 나빠져요. 사실은 관절염이 염증이잖아요. 네. 이 관절염의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쪽에 관절염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경우에 관절염이 한 군데 있으면 다른 쪽에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60%에서 많게는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진짜. 다 아파요, 다 아파. 네. 맞아요, 선생님 말이. 근데 어떻게 치매까지 영향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특히 이제 요즘 치매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죠. 관절 통증 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이 뇌의 용적이 1.3 세제곱센티미터씩 감소를 해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독 한국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선생님? 아니죠. 예. 글로벌합니다, 관절은. 2020년에 세계 40세 이상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22%가 이미 변형성 무릎 관절증이 진단이 되었다고 하고요. 22%.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한국인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전 세계인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이 우리나라 사람만 앓는 질환이 아니에요. 전 세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니까 1990년에는 환자 수가 2억 5,600만 명이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5억 9,500만 명, 그러니까 1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추세라면 2050년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10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데 10억이면 8명 중 1명이 관절염 환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무시무시하다, 진짜. 아니 근데 선생님 예전보다 지금 노동하는 게 강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좀 편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관절염 환자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혹시 전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가 원인이 아닐까요? 일단 그 말씀이 맞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 노년 인구는 2020년 약 7억 2,7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향후 30년간 늘어나서 2050년에는 15억 명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고령화 문제가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미국 의료비 비싼 거 다들 아시죠? 너무 비싸죠. 웬만한 통증으로는 병원에 찾지 않으니까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그런 또. 그러면 영국 분들은 좀 관절 상태가 어때 보여요, 에바 씨?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영국도 사실 젖지 않아요. 그래요? 또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가공식품도 많이 먹는 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무릎 관절염이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그래 막 시원하게 한 방에 되는 게 없잖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좋은 자세로 생활하기.
이거 중요하죠. 좋은 방법이네요. 아니면은 진짜 안 좋으면은 그쵸 저은 선생님에게 저은 수술을 받기. 지금 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네. 체중의 감량과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는 체중 감량을 별 3개로 권장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운동 좋은 거 아는데 그 매일 하는 거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굉장히 현명한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에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에바 시어머니 이현준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에바 없이 나 혼자 나왔지? 내가 나와서 깜짝 놀랐지? 네. 에바가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몸짱인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비법을 여러분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에바 씨, 와,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두 팔 하늘 향해 쭉 뻗어봅니다. 자, 어깨 옆에서 니은자 만들어 날개뼈 살짝 한번 조여볼게요. 이렇게. 자, 오른 팔꿈치 접어 왼손으로 팔꿈치 잡을게요. 머리 뒤로 넘겼다. 자,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기며 내려옵니다. 뒷모습으로는 뭐 정말 그렇게도 안 느껴져요. 젊으시네요. 자, 이제 오른 다리를 가지고 와서 발목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놔요. 자, 내쉬는 숨 상체를 아래 바닥 향해 지그시 숙여 내려가요. 저것이 안 된대 나는. 요가는 한 지금 꾸준히 한 거가 7, 8년? 월수금 50분씩 하고 있어요. 에어로빅도 했었고 수영도 잠깐 했었고 탔고 그리고 헬스도 뭐 오랫동안 했었고. 요가가 관절염에 좋아요, 선생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관절염도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기거든요.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무릎 앞쪽으로 충격이 커져요. 반대로 턱을 들고 등을 쫙 펴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서 요가나 뭐 체조, 필라테스 같은 자세를 좋게 하는 운동도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혹시 나온 연구 결과가 없을까요? 제가 깐깐한 편이라 무조건 정확한 수치 따집니다. 정말 역시 우리 글로벌 메신저 너무 까다롭습니다. 제가 까다로워요. 네. 미안합니다. 그럴 줄 알고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요가를 한 후에 걷는 시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주일간 요가를 했던 그룹은 19초에서 15초 정도로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하면 무릎 관절염 예방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무릎 통증으로 인한 삶의 질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님, 우리 요가 끊으러 갑시다. 그게 해야겠네. 우리가 해야 되네. 요가도 좋지만 또 노래교실도 좋아. 요가부터 막 이렇게 시작해라. 흔들고. 아, 요가부터 하자니까. 아니 노래교실도 재밌다. 자, 오른 다리를 골반 높이에서 발끝을 길게 쭉 뻗어내요. 자, 골반 높이. 자, 당겨와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뒤로 쭉 뻗어요. 하나, 둘. 저런 자세가 이제 등이 펴지거든요. 등이 펴지면 자세가 좋아집니다. 자세 진짜 예. 좋으시다. 근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면 저렇게 꿇기가 쉽지는 맞아요, 않죠. 맞아요. 자, 중심 딱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유지. 뒤에 있는 다리 한번 접어볼게요. 뒤에 있는 다리 한번 접어볼게요. 10 카운트만 유지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손바닥, 무릎바닥. 50대, 40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신체 나이는? 시모니한테 레슨 좀 받아야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신경을 쓰고 걸어 다니지. 보통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허리가 쫙 펴 있어요. 딱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게 노년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도 움직일 때 저기 갈 일이 없어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계속 무릎도 이렇게 하면 뭐 무릎에 좋다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이 요즘 약해서 무릎 운동도 좀 하고 그러는 편이야. 집안 아버지도 그랬고 좀 무릎이 약한 것 같아. 허리하고 다리 무릎 수술 2번도 했고. 그러니까 무릎 뒤에 이렇게 물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워낙에 재발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다가 다시 8년 만에 재수술. 또 다시 한번 수술했죠. 베이커시 낭종?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 아유, 그러셨구나. 어깨는 내 나이가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건강에 더 신경을 썼나 봐요. 아직도 안 일어났나? 내가 깨워줘야 되겠네. 일어나, 날 샜어. 아이고. 잘 잤지? 어우, 사랑꾼이. 진짜 사랑 넘치네. 자기가 이렇게 주물러주면 근육이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시원해? 사랑하는 여부야 가지고 오케이. 시원하지. 사랑하는 여부야 가지고 오케이. 시원하지. 그걸 매일같이 해? 매일 해야지 아유, 그럼. 대단하네. 이런 걸 또 어디서 배웠어? 지난번에 에바 왔을 때 내가 무릎 아프다 보니까 에바가 그랬잖아. 이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한 거야. 그래? 그러면 당신도 한번 배워봐. 자, 이렇게 들고 반드시 펴고 이 발을 내 무릎 향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 아프네. 관절에 좋은 거니까 앞으로 꾸준히 하세요. 오케이.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을 수가 있죠.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또 한 가지 아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이고. 있는데 이렇게 수건을 밑에다 대고 이거 수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고 쭉 펴주시고 올려주시고 펴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다 풀리는 것 같지, 근육이. 이것도 운동 많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힘드네, 힘들어. 당신 관절염에 좋을 것 같아서 팩을 당신에서 만들어왔는데 고마워. 이거 너무나 오래 하면 안 좋고 한 30분 정도 하면 좋대. 30분? 딱 떼고 있어 이러고. 맨날 해줘. 우와.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네. 아버님 너무 잘 하시네. 저는 그냥 팩으로 돼 있는 그거를 돌리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뜨끈할 거야 아마. 피로가 확 풀릴 거야. 고마워. 고마워. 오, 진짜.
아버님이 이게 한두 해 하셨었던 그 자상함이 아니세요, 진짜.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합시다. 오히려 더 잘해야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찜질은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분은 좀 차가운 게 좋다. 어떤 분은 좀 따뜻한 찜질이 좋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헷갈리는데 저들처럼 이 태행성 관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찜질이 좋습니까? 온 냉 중에. 오늘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제가 따라해 보실까요? 급냉 만온. 급냉 만온. 이게 뭐냐면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해야 되고 만성인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급성기에는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고 그것이 지나가면 만성일 때는 온찜질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손 등으로 한번 대보세요. 무릎에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열감이 있고 좀 뻘겋게 되고 네. 붓고 이러면 이거는 급성이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급냉만온입니다. 급성에는 암기. 냉찜질, 만성에는 온찜질입니다. 제가 시댁 놀러 가면 항상 샐러드 해주세요. 큼직큼직하게 썰고 또 색깔 노란 색깔. 저거 루꼴라 아니에요? 루꼴라? 맨 아래에 까신 거? 제가 루콜라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드시는데 좀 놀랐어요. 루콜라도 관절 건강에 좋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어머님이 참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루꼴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비타민 K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대단하시네요, 관심이. 어머님이 건강에 정말 진심이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네. 챙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맛있지?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네. 된다. 소리가 나요? 알람? 아, 핸드폰. 아들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빠. 경근아? 우리 남편까지 출연해요. 그 친아들, 일반 남편. 엄마 무릎 관절 좀 어떠세요? 요즘에 열심히 챙겨 먹고 있지.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럼 엄마한테 잘 맞나 보네요. 그러게. 역시 아들을 잘 두니까 이런 것도 먹고. 그러게 아들을 잘 뒀는지 며느리를 잘 뒀는지 모르겠네.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래, 너가 뭐 겨울에 여행 가자며 따로 다니려면 관절이 튼튼해야 되겠지? 그래. 내 무릎 관절 때문에 먹는 건데 오늘 당신 수고했으니까 하나 주는 거야. 좋지, 그러면. 드세요. 오케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 지난번 병원에 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관절이 많이 좋아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난각막의 덕분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난각막. 에바 시어머니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비법. 이 난각막이 정확하게 뭔가요? 난각막은 내추럴 에그셀 멤브레인. 여기서 첫 자만 따가지고 NEM, 그러니까 NEM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달걀 껍데기하고 달걀 사이에 이렇게 하얀 얇은 막이 있잖아요. 그거를 난각막이라고 부릅니다. 저거구나. 맨날 그거 떼고 먹었는데. 이제 그냥 이씨 먹어야지.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난감막이 있는 달걀 위에 바벨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달걀인데 깨지지 않을까요? 안 깨지네요. 어떻게 난강막이 바벨을 버티죠? 오, 신기하다. 네, 실제 이 난감막을 현미경으로 좀 확대한 모습을 네네. 보면요. 좀 섬유 단백질이 굉장히 좀 빽빽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난감막은 강하고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달걀 껍데기를 보호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실험이거든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난강막이 있는 달걀을 식초에 담가볼게요. 네. 식초가 관절에 가해지는 염증이나 스트레스라고 쳐봐요. 그 쳤을 때 달걀 껍데기는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바로 산화되어 버렸죠. 하지만 난강막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관절 연골도 난강막이 감싸고 있어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요. 천연 방패막 같은 거예요. 난강막이. 그렇죠. 그러면 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튼튼한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이 난강막 가수 분해물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들 동일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골 세포 이식 수술할 때 지지대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난감막 가수 분해물과 동일한 연골을 구성하는 5대 핵심 성분을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골의 형태 유지를 돕는 콜라겐, 두 번째는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세 번째는 연골의 탄력에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친 황산염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정도는 사실 다 알고 있지. 또님도 다 들어봤잖아, 그죠? 자주 들어보니까. 근황에 들었던 이름들이잖아. 이제 안 들어본 거 말씀드릴게요. 예. 케라탄 황산염은 이게 관절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피브로넥틴은 연골 세포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연골 성분이 난강막 가수 분해물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건강한 연골의 경우에는 연골 세포가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이 진행된 연골은 조직이 좀 느슨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처럼 연골 구성 성분이 하나만 부족하거나 없어도 연골 세포가 합성하는데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을 많이 해야 연골 재생이 잘 되는데 불안정하다면 또 그만큼 재생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연골이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난강막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과 같아서 그게 연골 합성이 잘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연골 성분과 유사한 난강막 가수 분해물이 연골 세포를 활성화해가지고 연골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관절염을 유도한 쥐한테 난강막 가수 분해물을 투여를 해봤더니 연골 형성 유전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영어도 너무 많고 어려워요. 좀만 더 영국분이 쉽게. 영어 영어 말고 용어. 용어 죄송합니다. 영어는 어렵지.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집에 가면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맞아. 에바 진짜 오늘 잘한다. 땡큐다. 금방 떨었으면 잊어버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소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뭔가 좀 듬성듬성 비어있는 이 쟁가를 무릎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어때 보이시나요? 뭔가 약간 좀 쓰러질 것처럼 불안해요. 좀 불안하게 좀 구멍도 나 있고. 네. 여기 이제 연골 구성 핵심 성분 이 5가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분이 그렇게 채워지면 저렇게 채워줘야 해. 이렇게 좀 부족했던 성분들이 좀 채워지면 네. 빈틈없이. 뭔가 좀 빈틈없이 좀 탄탄해지는 네. 연골 세포 합성이 이제 원활해지면서 연골이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부 충격의 영향을 덜 받는 건강한 연골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연골 구성 성분이 빠져 있으면 연골 세포 합성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약해져서 외부 충격에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건강한 연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인자 본께 이해가 됩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성분뿐만이 아니라 연골 세포까지 합성이 잘 돼야 관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난각막 램이 연골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이 난감막 가수분해물은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 연골이 점점 닳는 것처럼 연골 세포에
사멸을 유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죽은 연골세포의 면적인데 자연 방치한 대조군의 경우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한 연골세포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세포의 사멸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골세포도 활성화해줘. 연골세포도 보호를 해줘. 얘 정말 기특한 친구네요. 탈각가 모르게 생겼어. 근데 연골세포 관련해서 이제 다 보여주신 건가요? 조금만 더 시원하게 좀 더. 그럴 줄 무언가를 알고 제가 보여주세요. 하나 더 준비를 네. 했습니다. 역시.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쥐의 관절을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에요. 이 하얀색 부분이 연골인데요. 그 아래 빨간 부분은 연골을 만드는 연골세포인데요. 자, 그런데 옆에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관절염이 있는 쥐의 관절 사진이거든요. 연골을 보시면은 연골이 울퉁불퉁하고 두께도 많이 얇아졌죠. 그뿐만 아니라 연골세포도 거의 없어졌어요. 빨간색이 사라졌다. 와, 맞네요. 자, 그런데 이 관절염이 있는 쥐의 관절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함께 투여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도 훨씬 두꺼워졌고요. 파괴되었던 연골세포도 다시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난각막냄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통증이 엄청 심하시잖아요.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막 시간별로 막 몇 초마다 아파요.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분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진짜 통증만 잡아줘도 정말 살지. 난각막 냄이 통증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관절염의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관절 통증과 경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무릎 관절염 증상이 있는 성인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시켜 봤더니 10일 만에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님들 이렇게 무릎 아파가지고 계단도 오르기 힘들고 등산도 잘 못 가시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2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 섭취를 시켰더니 이 모든 항목이 개선이 됐고 특히 이제 계단 오를 때는 섭취한 지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무릎 아프시고 모든 관절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많은 어머님들께 진짜 희소식이네요. 진짜. 근데 선생님 제가 헬스하고 나면은 요 팔이 약간 찌릿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런가요? 예, 우리 어머니한테 딱 알맞는 연구 결과. 웬만하면 좀 튼튼한 튼튼없는 연구 결과. 연구 결과 꼭 있어야 돼요. 네, 좀 깐깐하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 완경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2주간 난각막 가수분해를 섭취시켜 봤더니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 대조군 대비 38.1%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운동으로 인한 뻣뻣함은 대조군에 비해서 56.3% 정도 더 잘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좋다. 어머. 근데 수치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 듣기 조금 어려우세요? 어려워. 네. 네, 그 표를 보고 좀 말씀을 예, 예. 드리자면 무릎 통증은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섭취한 다음에 8일째부터 눈에 띄게 개선이 됐고요. 이 뻣뻣한 거 이거는 4일 만에 경직도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굉장히 빠른 회복이다. 진짜. 그죠? 이 우리 땡큐가 선택한 골든 타임을 채우는 난각막 냄. 이 난각막 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이제 권장 섭취량 이내로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달걀에 대한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건강쇼 땡큐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너무 이렇게 정말 요점만 똑똑 뽑아가 말씀해 네. 주시니까 제 귀에 쏙쏙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함께 좋았어요.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건 좀 자주 불러주면 고맙습니다. 네. 이번 부디 오늘 이렇게 얻어가신 정보로 네.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지키시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위협하는 골든타임 잘 채우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글로벌 건강쇼 땡큐! My never ending
한번 만져봐. 만져보라고? 만져.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